자, 2교시 시작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 문제가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되게 뭐 갑론을박 여러 가지 풀이가 많은 문제인데 리미트 일단 문제가 리미트 2n-의 1 곱하기 an이라는 친구가 이제 2로 3으로 수렴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리미트 하신 다음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의 2 곱하기에 이제 bn 얘는 2로 수렴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나보고 찾으라고 하는 것이 리미트 자 2n 플러스의 1의 세제곱에다가 an 그리고 bn을 곱한 것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문제의 원리 또는 숨어있는 개념은 수렴하는 것들끼리만 분배 법칙이 가능을 하다라고 하는 그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인데 정석풀이는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정석풀이는 이렇게 될 거야. 자 보면 리미트하고 여기 이거 구할 건데 병윤아 an 옆에는 누가 있어줘야 확실히 내가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니? 그렇지. 2n-의 1이 있어줘야만 내가 확실히 3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동준아 bn 옆에는 누가 있어줘야 돼? 맞아.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의 2가 정확하게 있어줘야 되고 그러고 났더니 아직 안 써먹은 게 뭐냐면 2n 플러스의 1의 세제곱에다가 내가 얘랑 얘가 없었는데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분모에다가 갖다 놔야 되겠지. 2n-의 1 갖다 놓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의 2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변형을 해봤더니 확실하게 이제 얘가 3으로 수렴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친구는 통짜배기로 2로 수렴을 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3차분의 3차니까 최고차 한끼리만 비교를 하면 2n세제곱분의 8n세제곱이니까 4로 수렴을 하겠네요.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4라서 정답은 24가 되겠네요. 라고 푸는 것이 정석이긴 한데 그치?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너네 가슴 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이거 아무튼 2n-1 곱하기 an이 3으로 수렴을 하니까 an이라는 수열을요 내가 2n-1분의 3이라고 설정을 해버렸다고 치면 이 말은 일단 참이 되죠. 그치? 그 다음 요거 곱하기 이게 2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bn 이라는 수열을 뭐 가령 뭐 그냥 n제곱분의 2다 뭐 이 정도로 뒀다고 해서 일단 이렇게 두면 참이긴 하죠. 그치? 그렇게 가정을 한 채로 문제를 풀어봤더니 리미트 2n 플러스의 1의 세제곱에다가 an이니까 2n-1분의 3 bn이니까 n제곱 분의 2다 하면 똑같이 분모는 3차 분자도 3차식이 되니까 분모는 2n 세제곱 분자는 832니까 48의 n 세제곱 그러다 보니까 24다 라고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기는 하지. 맞냐?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문제 없는 거 아니겠냐라고 느낄 수 있는데 당연히 이런 간단한 문제에서는 이렇게 an이 요 극한을 만족하는 굉장히 많은 an이라는 수열 중 어떤 하나로 가정을 하고 얘 곱하기 얘가 2로 수렴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bn, 무수히 많은 bn이라는 수열 중 얘로 찍고 풀어도 답에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쉬운 뭐 3점짜리, 2점짜리 수준의 문제를 맞추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만약에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문제는 당연히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곱으로만 연산이 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이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지. 이렇게 대충 상황에 맞게 끼워 맞춰서 푸는 풀이가 킬러에도 통하진 않을 거란 말이지. 물론 그래서 되기는 하나 정석풀이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미리 좀 해둘게요. 오케이? 물론 나도 이렇게 소시적에는 이렇게 풀었어. 근데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는 저런 야매를 푸는 게 안 좋더라고. 뭐 로피탈도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로피탈 정리라는 거 쓰면 쉬운 문제는 그냥 1초 만에 풀리는 게 맞긴 하는데 어려운 수능 문제에서는 로피탈이 안 되게끔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교수님들이 당연히 우리보다 똑똑한데 그걸 알고 문제를 내시지 않겠냔 말이지. 어려운 문제가 될수록 우리가 어설프게 배운 야매는 안 통하게 될 거니까 물론 야매로 풀어도 돼 시험장에서는 내신 시험에서는 하지만 정석이 뭐였는지를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야매를 써주세요.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케이,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 같아. 나는 3an-5n 이라는 덩어리가 2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3an-5n 이것이 2로 수렴한다 라고 알고 있어. 자 그랬을 때 리밋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해놓고요. 4n 제곱분의 2n 플러스의 1 곱하기 a의 n을 찾아봐라 이렇게 나왔다. 자, 야매로 풀면 이렇게 풀 거야. 이번엔 야매로 먼저 보여드릴게. 야매로 풀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지 않겠냐? 뭐 대충 이게 2가 되게끔 찾아봐. 뭐 an을요. 3분의 5n 더하기 2다 라고 둬봐. 그러면 3배 하니까 5n 플러스 2니까 아니지. 3분의 2라고 해야죠. 3배 하면 5n 플러스 2니까 5n 빼면 그냥 2가 되니까 뭐 극한이고 자식 그냥 2가 되겠네. 그리고 얘를 대입을 하면 4분의 2 곱하기 3분의 5니까 3분의 10 따라서 12분의 10 하고 구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답도 6분의 5가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석으로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10번이랑 달리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봐. 10번은 내가 수렴하는 꼴을 찾기 위해서 2n-1이 필요했네. 그러니까 나중에 나눠주고 bn 옆에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필요했네. 만들어주고 밑에 곱해주고 처럼 수렴하는 꼴로 만들기가 비교적 쉬웠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수렴하는 꼴은 3an 빼기 5n이거든. 적절히 식 변형해서 이 친구를 저걸로 바꾸기가 바로 보이냐? 그렇지. 쟤처럼 곱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막 3배도 해야 되고 5n도 빼야 되고 막 그렇지. 그래서 이 유형은 정석으로 풀기가 좀 쉽지가 않은 문제라 10번 풀고 나서 푸는 건데 요런 아이디어야. 어떤 수렴하는 수열을요. 하나의 다른 수열로 치환하는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도 중요한 아이디어라서 소개해드리려고 11번을 갖고 왔습니다. 자, 내가 3an-5n이라는 수열을 bn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열로 define 하는 순간 리미트 bn이 2인 건 자명하지. 왜? 당연히 얘를 b라고 썼으니까요. 맞냐? 근데 식변형을 통해 an이라는 수열은 3분의 bn 플러스 3분의 5n 이렇게 쓸 수 있지. 넘기고 3으로 나눈 거예요. 맞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제는 변형할 수 있게 됐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제곱분의 2n 플러스의 1 있고 이제 이 자리에다가 an을 집어넣을 건데 an이 뭐냐면 3분의 bn 더하기 5n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bn이라는 수열은 2로 수렴을 한다예요. 그치? 그러면 얘가 전개가 됐다고 치면 이렇게 내 정석적으로 풀고 있는 거니까 식을 계속 많이 좀 쓸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전개를 좀 하면 12n제곱 분의 2n 플러스의 1 곱하기 bn이라는 항이 초반부에 생기고요. 뒤에 부분 항은 12n제곱 분의 5n 괄호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질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앞에 있는 항 보세요. 요거 분의 이거 뭘로 수렴해요? 여긴 2차, 분자가 1차야. 뭘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bn은 뭘로 수렴하더라? 2로 수렴해. 각각 수렴했으니까 0 곱하기 2 올바른 풀이잖아. 그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 뭐 얘는 금방 알 수 있겠네. 뭐 분의 뭐야? 12분의 10이겠죠. 자, 그래서 0 곱하기 2에다가 12분의 10
6분의 5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이 정석풀이야. 그러니까 뭔가 좀 복잡한 녀석은 아무튼 수렴하긴 한다고 하니까 한 문자 B로 치환을 해볼까? 라는 아이디어. 이제 그 아이디어를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자, 12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제를 꽤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야 너네가 이따가 밥 먹고 와서 열심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두 수열 AN, BN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해놓고요. 리미트 AN은 무한대. 쓸모없는 새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요. 내가 극한의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없어. 어떡하지? 를 꼭 생각해 두시라고. 자, 그래놓고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리미트 AN 플러스 BN 분의 2AN 플러스 3BN이다. 바로 정형 만들기겠죠. 무한대라는 건 쓸모가 없음. 하지만 어디에 들어가 준다면? 분모에 들어가 준다면 쓸모 있을지도. 바로 AN이라는 수열로 2AN-의 5BN이라는 수열을 나눈 새로운 어떤 수열을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이 친구의 극한값은 뭐가 될 것이 자명하다야? 0이 될 것이 자명하다야. 무한대분의 숫자는 정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약분이 당연히 되겠지 하고 이제 대충 조금 암산합시다. 그래서 리미트 AN분의 BN이 뭘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니? 5분의 2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약분하면 2 마이너스 예분의 예 곱하기 5배니까 5분의 2지. 자, 이런 식으로 쓸모가 없었던 무한대로서부터 쓸모가 있는 수열을 끄집어내는 이 유형을 정형 만들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이 식을 양변을 AN으로 나눠야 되겠지. 1 플러스 AN분의 BN 2 플러스 3배의 AN분의 BN. 자, 그러면 5분의 7분의 암산이 안 되는구만. 5분의 6, 5분의 16인가? 5분의 16. 답은 7분의 16이겠네. 해슈! 13번 똑같은 거 문제 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겁니다. 자, 13번. 빠르게 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분의 뭐가 0으로 수렴할까요? AN분의 그렇지. BN 빼기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무한대분의 2인 셈이니까 0으로 수렴할 거야. 따라서 암산해요. 리미트 AN분의 BN은 얼마가 되겠니? 1이 되겠다 이거지. 자, 또다시 무한대로부터 쓸모있는 1로 수렴하는 수열을 찾았기 때문에 얘를 써먹자. 분모 분자를 이번에 자 문제 잘 읽고 대답해봐. 이번엔 뭐 분모 분자가 A제곱, AN, BN만 이게 이거 하나였어요. 뭘로 나눠볼래? 좋아. 이게 이과 수업인가? 기분이 좋아요. 이거 플러스 AN분의 BN 그리고 뒤에는 그 녀석의 제곱이 되겠지 뭐. AN분의 BN의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1 마이너스 AN분의 BN 그 다음에 플러스 AN분의 BN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마구마구 대입합시다. 3분의 1이겠네요. 됐음?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태도들.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차수 비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면 유리화 또는 근사라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는 분배 법칙을 쓰려면 각각이 수렴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형을 만들어낸다. 이 순서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 하지만 이것도 수2에서 봤었던 주제입니다. 극한의 대소관계. 자, 첫 번째. 만약에 리미트 AN이라는 수열이 알파로 수렴을 하고 리미트 BN이라는 수열이 베타로 수렴한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AN이라는 수열보다 BN이라는 수열이 더 크면 리미트 극한값인 알파랑 베타는 당연히 베타 쪽이 크긴 클 거야. 하지만 리미트라는 기호 자체의 뜻을 꼭 리마인드 하라고. 극한은 목적지라 그랬습니다. 병윤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서울대를 꿈꿨어. 목적지는 서울대야. 하지만 나는 병윤이보다 점수가 낮은 적은 없지. 항상 성적은 초과가 성립했겠지만 목적지는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치? 간단한 예시 이런 거예요. AN이라는 수열이 1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치고요.
bn이라는 수열은 1 플러스 n분의 2라고 생각해봐. 항상 bn이 크지만 목적지는 1로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문제로 충분히 많이 나오는 선택지예요. an보다 bn이 크면 알파보단 베타가 크다. 땡! 뭐 이런 거. 1번은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바로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리는 친구지. 샌드위치.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어요. 샌드위치 정리. 자, 바로 뭐냐면 an이라는 친구 그리고 bn이라는 친구 그 사이에 cn이라는 친구가 낑겨 있고, 그런데 an의 목적지와 bn의 목적지가 같다면이지. 그렇다면 cn이라는 친구 또한 목적지는 알파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지. 수투랑 똑같습니다. 이것 또한 당연히 참거짓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봐봐. 좀 이따 뒤에서 나오긴 할 건데, 예를 들어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느껴봐. an보다는 cn이 크고요. bn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알파보다 베타가 큽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이란 친구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고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an이라는 친구는 알파로 수렴하고 bn이라는 친구는 베타로 수렴해요. 근데 이제 그들 사이에 cn이 있는데 얘 목적지는 서강대야. 얘 목적지는 서울대야. 그러면 cn의 목적지는 한양대냐?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OX. 정답은 X입니다. 왜 X일까요? 이유가 뭔데? 아니 내 목표는 서울대고 네 목표는 배제되면 얘 목표는 한양대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 사이일 수 있잖아. 네 배제대랑 서울대 사이 연대 정도가 목적지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가 안 되는 건데? 요 멘트만 봤을 때 cn이라는 수열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둘이 같으면 딴 데로 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목적지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알파랑 베타가 초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 얘가 알파를 향해 다가가고 있고 얘는 베타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얘네 간격이 분명 존재한다며. 그치? 그러면 얘는 대학교 갈까 말까 존나 방황을 하는 친구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건만으로는 요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가 유효해지려면 빵이 정확하게 착 달라붙어야 된다라는 건 꼭 기억할 것. 그치? 이거 샌드위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유사 샌드위치 아닙니다. 그죠? 불량품 서브웨이예요. 이거는. 응? 응. C가 수렴하면 C가 수렴한다는 말이 따로 있었으면 되지. 근데 내가 그 말을 일부러 빠뜨리고 물어봤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식으로 문제의 출제가 되느냐. 당연히 내가 cn이라는 수열의 극한을 찾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직접 계산할 수는 없게끔 되게 복잡한 생김새야. 그럴 때 얘보다는 확실히 작고 얘보다는 확실히 크되 목적지는 똑같은 an과 bn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들의 극한값, cn의 극한값을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cn의 극한값을 간접적으로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샌드위치 정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데 직접 못 구하겠네. 얘보다 작은 것 중에 또 내가 계산할 만한 게 뭐 있지? 얘보다 큰 것 중에 계산할 만한 게 뭐 있지? 그리고 얘랑 얘의 극한값이 같은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자, 문제를 볼게요. 14번. 자, an이라는 친구는 3n제곱 마이너스 5n 빼기 1과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 사이에 있대. 정확히 값을 안 줬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을 직접 구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왼쪽 녀석하고 오른쪽 녀석을 대입했을 때 극한은 둘 다 뭐로 똑같기 때문에 3으로 똑같기 때문에 14번의 정답은 3이겠죠. 서술형이 아니니까 그냥 답만 쓸게요. 자, 그 다음 15번 보도록 합시다. 자, 15번은 일단 2n제곱이라는 걸 2항을 좀 해놓고 한번 봐볼게요. 2n제곱
플러스 n-의 1 보다는 an이 더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의 1 보다는 작은 것 같아. 자, 그래놓고 나보고 찾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밋도 하시고 a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빼기 2n, 그 다음에 an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n. 이어 어떡한담? 자, 물론 여러분들 내신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기 앞에 부분 똑같은데 마이너스 1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신 때는 an을 그냥 뭐라고 두면 돼? 2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두면 돼요. 그렇지? 빼기 1보단 크고 플러스 1보단 작잖아. 그렇지? 그리고 얘를 대입을 해보면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만 필요할 거거든. 그러니까 2n제곱에서 n제곱 빼가지고 1분의 2n제곱에다가 2n제곱 더해가지고 4다. 그래서 정답이 4이기는 합니다. 맞지? 어차피 뭐 극한값 구하는 게 중요한 거라. 서술형에 얘를 엄밀하게 서술해라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렇게 빨리빨리 푸는 방법만 터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쓰자.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보다는 an이 크고 n 플러스의 1을 만족시킵니다. 자, 그랬을 때 sn이라고 하는 것을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의 ak라고 하자. 그랬을 때 리미트 sn분의 n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sn이라는 친구가 얘를 첫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다 보니까 요 부등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보자. 이 부등식에다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를 취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당연히 좌변은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 얘가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ak 뭐 이러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 알아듣고 있겠지 뭐.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nn 플러스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n 플러스의 1 아니지. 뭐가 되냐? 2분의 nn 플러스의 1에다가 플러스 n만큼 한 거 뭐 이렇게 되겠네. 그 사이에 sn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거겠지 뭐.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라 필요한 건 최고차항밖에 없긴 해요. 얘 2분의 n제곱, 얘도 당연히 2분의 n제곱이겠지. 그러니까 분모가 2분의 n제곱인 셈이니까 극한값은 2 아니겠냐? 이해돼? 원래 sn이 있을 자리를 얘로 집어넣어도 극한값은 2. sn이 있을 자리를 얘로 집어넣어도 답은 2니까 얘도 2, 얘 갖고 해도 2.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새끼도 2가 돼야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의 샌드위치 정리다. 됐음? 수투에서도 이 샌드위치 정리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 17번. 지금부터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분 내에 한번 해보세요. 삼 분 드릴게. 그리고 특히 거짓인 경우는 왜 거짓인지 뭐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쓰고 발례를 찾을 수 있으면 발례를 찾아봐. 그게 공부가 되니까.
너무 짧구나. 시간 좀 더 드릴게요. 한번 맞춰볼까? 자, 기억은 참일까요? 아니죠. 이 명제의 역은 참이긴 한데, 즉 AN이랑 BN이 각각 수렴하면 곱한 게 수렴한다는 맞지만 곱한 게 수렴한다고 해서 따로따로가 수렴한다 인 논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뭐 실제로 충분히 뭐 발레 같은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AN이 뭐 1010이 반복되는 진동이고 BN이란 친구는 0101이 반복되는 진동이면 첫 한끼리 두 한끼리 다 곱해도 곱은 0인데 뭐 수열은 서로 발산하잖아요. 기억은 틀린 것 같아요. 자, 니은 AN과 AN, BN이 수렴한 이제 각각이 수렴하니까 사칙연산해야지. BN이 수렴하냐? 맞을까요? 이게 함정이긴 하지. 둘 다 수렴하니까 사칙연산을 할 수 있긴 한데 BN이란 녀석을 만들려면 AN 곱하기 BN을 뭘로 나눗셈을 해야 돼? AN으로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요 AN이 뭐가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그렇지.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0이면 이런 나눗셈을 할 수가 없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니은도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얘는 어떤 발레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볼까? 니은의 발레? AN 혼자도 수렴하고 AN, BN도 수렴을 하는데 BN은 발산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 뭐 이런 느낌일까요? 이러면 AN의 극한은 0이고 둘의 곱은 1이니까 항상 1로 수렴할 텐데 얘 혼자는 발산을 하겠지. 그치? 발레도 공부해놔요.
발레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이제 그 머리 싸움이야. 자, 디귿. AN 빼기 BN이 수렴을 한대요. 근데 AN은 또 발산한대요. 자, 그러면 BN도 발산을 하냐 이렇게 나와 있다. 맞냐? AN 빼기 BN이 수렴을 해. AN이 발산을 해. BN도 발산을 한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자, 기억력보다는 더 헷갈리는 명제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배운 근거에 의하면 AN 빼기 BN이 수렴하는데 AN이 발산을 하니까 BN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이게 틀린 명제라고 치면 수렴하는 발레를 한번 찾아봐. 발레 찾기가 공부라서. 근데 그럼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는 주장이잖아. 그치. 당연히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NN 이런 느낌이면.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우리가 배운 사실에 의하면 각각이 수렴을 해야만 얘네 사칙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AN이 지금 발산을 하기 때문에 얘 빼기 얘 갖고 BN을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배운 사실에 의하면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얘기. 이거는 안 되는 걸 확실히 알았잖아. 이것도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면 발레를 찾아보자는 거야. 안 되는 게 정답이에요. 왜 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네 참이라고 느낀 친구는 대충 그래 보인다는 거 아니야. 대충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저거니까.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저게 맞지만 그게 아닌 것 중에는 BN이 수렴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게 맞다고 전체가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 이 오류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논리적으로 증명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틀린 것 같아. 그러면 발레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발레가 뭘까? 이거 찾아보자. 또는 참이라면 그것을 증명을 해보자. 대가리 쪼갤 새끼가 생겼네. 저 새끼 잔다. 야, 이 새끼야.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돈 내고 들으면서 자고 싶냐고. 야! 자, 요거 발레 찾기. 키읔이냐 키읔 할 때까지 한번 계속 생각해 볼게요. 자, 리얼 가겠습니다. 자, AN, BN이 0으로 수렴하고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BN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 BN이 0으로 수렴. AN, BN은 0. 근데 AN은 0이 아닌데 0이 아니래. 그러면 BN은 0으로 수렴하냐? 맞아, 틀려. 말을 잘 봐야 돼.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건 수렴한다는 거야? 수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영에 수렴한다의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 일단 수렴하는데 0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안 할 수도 있다까지 포함한 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발산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BN이 0으로 수렴을 하나? 충분히 아닐 수 있습니다. AN이란 친구가 아까랑 똑같아. 0101이 반복이 되고 BN이란 친구가 1010으로 반복이 되면 AN, BN은 0으로 수렴하는데 AN은 0으로 수렴하지 않지. 충분히 그러면 BN은 수렴한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은 틀린 말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자, 그 다음 미음입니다. 미음은 AN이 발산. 그 다음에 AN 플러스 BN이 0으로 수렴. 그러면 BN이 발산을 하느냐. 이거 디귿이랑 비슷하거든 거의.
그치? 디귿도 봐봐. AN 빼기 BN이 수렴, AN이 발산, BN이 발산이냐. AN이 발산, AN 플러스 BN이 수렴, 게다가 0이란 값까지 추가로 줬음. 그랬을 때 BN이 발산이냐. 얘도 증거를 한번 찾아보. 일단 맞는지 틀린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증거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비읍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 자, 리미트 AN이 알파, 리미트 BN이 0이면 둘의 곱은 0이다. 이건 오랜만에 좀 달달하게 나왔네, 그지? 각각이 수렴을 하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비읍은 오랜만에 그냥 편안하게 참이고요. 자, 그 다음에 COC입니다. AN분의 BN이라는 수열은 알파로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AN이라는 친구는 무한대가 된대. 자, 그랬을 때 BN이라는 친구가 무한대냐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맞냐 틀리냐? 응? 참이야 이게? 오른쪽에 A가 알파가 0보다 크다 때문에 친구가 알파가 0보다 크대.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참인지 한번 증명해보셈. 이거면 BN이 무한대로 간다. 자, 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AN이란 친구가 무한대로 가면 AN분의 1은 어디로 간다야? 이거는 확실하지.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BN이라는 친구랑 AN분의 1이라는 친구가 어떤 숫자로 수렴을 했어요.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얘가 0으로 가는 거지. 이건 수투에서 했었던 것 같아. 어떤 친구에다가 0을 곱했는데 알파로 수렴을 했답니다. 그러면 BN이란 친구가 일단 수렴하면 돼? 일단 수렴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일단 얘가 뭐 하긴 하다는 거야? 얘가 일단 발산하긴 하겠지. 맞아? 근데 미적분에서는 조금 한 번만 좀 주의를 해보자. 발산한다라는 말은 무조건 무한대로 간다 했냐?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뭐 하는 경우도 발산이라고 했지? 그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진동이라고 했지. 그럼 뭐 진동은 일단 뭐 제쳐두더라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거는 얘가 양수다 때문에 일단 막힌 것 같긴 해요. 그치?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수렴값이 일단 대충 음수긴 하겠지 뭐. 근데 그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왜냐면 AN이 0으로 가기는 가도 아니구나. AN이 0으로 가면 AN분의 0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0 플러스네. 0보다 살짝 커요. 그러면 일단 얘가 양수라고 하긴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 경우 막힌 것 같아. 그럼 발산 아니면 진동에서 어떤 발레가 생기진 않을까? 그것만 주의를 해보자. BN이 진동을 하는 건 없을까? 이것도 발레를 조금 생각해 봐야겠다. 진동 아니야. 이게 참인 것 같아. 병신이네 병신. 시옷은 참일 것 같아요. 그럼 이응이 문제야. 또 이응은 맞냐?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의 1은 0이면 AN은 수렴하나? 이건 또 참이냐 거짓이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참이라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치? 각각이 수렴한다는 게 일단 전제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찢을 수도 없어요. 그치? 그냥 얘 빼기 얘가 0으로 간다 뿐이야.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응 다음이 뭐니? 지읒? 지읒은 맞니? 무한대랑 0 곱하면 0이에요? 식에 따라 다르는 거지.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잖아요. 0이 아닌 수로. 이게 이제 지읒은 틀렸고요. 치읒은 틀렸죠? 어떻게 돼야 돼?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야 돼. 이상이 되면 맞는 말이야. 자, 키윽. 이게 아까 내가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건데. AN보다 B, CN보다 BN이 큰데 BN 빼기 AN의 차이는 0으로 간대. 수열 CN이 수렴하느냐? 할까요? 그렇지. BN 빼기 AN은 0으로 수렴한다고 해도 그게 BN 따로 AN 따로가 수렴한단 말이 아니지. 그래서 키읔은 틀린 말이에요. 키읔은 이런 발레가 있다는 게 좀 바로 생각이 나긴 하네. 키읔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AN이란 친구가 예를 들어 n-n분의 1이야. 그리고 BN이란 친구는 n 플러스 n분의 1이고 그 사이에 낑겨있는 CN은 그냥 n이야. 그러면 살짝 작고 살짝 크지. 그리고 얘네들의 차이도 굉장히 작아지지. 하지만 CN 자체는 발산을 하겠죠. 그렇지? 밥 먹으면서 한번 디귿하고 미음 발리 좀 찾아봐요. 밥 먹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응? 아니, 너네 공부해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수열의 극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다음 쉬는 시간 끝내면 등비 수열 하면 오늘의 주제가 끝이 납니다.